저작권, 지재권 내용 증명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직접 내용 증명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저도 한 5년 동안 한 3, 4번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고소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여부입니다. 지재권이 걸렸었다고 해도 실제 판매가 안 됐다면 상대방도 굳이 고소까지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좀 적기 때문이겠죠. 예전부터 이걸 업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소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걸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사무소가 있는데 이제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자체들도 그런 사무소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으니까 검색을 하고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하나만 걸려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서 과장님이 직접 찾아간 영상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따지는 걸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영상도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쫄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기본적인 대응은 무대응입니다. 무대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무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판매가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면은 아무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메일도 답장도 금지입니다. 만약에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은 내용 증명을 못 받았다고, 서류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용 증명을 받고 상품 내용은 캡처를 하고 보관을 해두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상품은 삭제하지 마시고 판매 중지를 처리하세요. 되도록 사이트에서 안 보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용 증명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가 하면은 자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너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네가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을 했다. 이걸 근거로 합의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면은 거기 연락처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하는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지금부터 다시 녹음 버튼을 누른 거예요. 대부분 변호사 사무소는 전화도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메일도 보내시면 메일로도 응답을 하시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그게 다 증거가 남아요. 그래서 판매가 거의 없다면은 굳이 본인이 자백해서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면 넘기세요. 진짜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력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판매가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본인도 아실 거예요. 판매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는 왜 잘 팔리고 있는 건지, 이 상표권 지재권을 본인이 이미 침해하고 있는 건지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올리지 않았던 본인이 대량 등록이나 위탁 판매로 상표권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게 내용 증명을 받은 걸로 인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대응하시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해서 수익을 올리셨던 분들은 이 정도를 감수하시고 하신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증거 모으고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해서 현실적인 점에서 합의금을 준비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내용입니다. 좋은 댓글이 있어서 한 몇 년 동안 저장을 해놓은 글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면 손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합의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디자인권, 본인이 모르고 했고 판매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몰랐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았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혹시 거기 업체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업체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고요. 민사로 걸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났는지 그쪽에서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판매된 양은 아무도 모르죠. 대부분의 쇼핑몰 관련 업자들은 리뷰 수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근데 리뷰 수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리뷰 수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어야지 민사를 걸고 법을 어겼어야 형사 고소를 하는데 그거 피해도 없는데 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합의금 뜯으려고.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해당 상품이 판매가 많이 이뤄졌다면은 그거를 피해 업체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많이 팔렸다 싶은 거는 티가 나잖아요. 상품 리뷰라든가 그런 거는 최대한 본인이 잘 사이즈를 줄여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터넷 보면은 지재권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댓글을 보면은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글인데 내용 증명을 받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난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변호사분이 아니고 거의 직원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얼버무리더라고요. 나중에 그쪽에서 뭐 정해서 합의금을 요청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메일을 한 통 보냈고요. 아래 내용처럼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아래 내용은 난 몰랐다. 대량 등록되기 때문에 몰랐다. 내용 증명을 받고 바로 삭제했다. 본 제품은 한 개도 판매되지 않았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리고 뭐 자료 관련해서 메일을 보냈고 이렇게 보내니까 답장으로는 의미 없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무대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고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댓글을 보면 웃긴 게 뭘 해도 고소장은 날라옵니다. 전혀 오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바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인이 100% 맞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이거를 많이 찾아보고 변호사 블로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최대한 겁을 줍니다. 너 이렇게 되면은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랑 상담을 해라. 결국 변호사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결국 판매하려는 의도 같은데 이렇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른 분의 글인데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대량 등록을 하면서 비비안 외땡 로고가 있는 거를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도 제품 판매는 한 건도 없고 물품을 다 내렸다. 법률사무소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요 통화를 하면 안 돼요. 뭐 요런 글들은 다 아직 남아 있는데 요분은 무대응했더니 형사고소 문자가 왔네요. 이분은 아마 이분의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증거가 남아 있다거나 그리고 비비안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잖아요. 판매 내역도 1도 없는데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합의금 부른 게 300을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도 저도 왔습니다. 제가 본 글을 여기서 캡처를 한 거고 뭐 쭉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서 과장님 카페에 지재권 관련해서 상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 과장님이 저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 서 과장님이 그래도 좋게 상담을 한번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결국 내용들은 다 요런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무대응하면 거의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좀 수집해 놓는 건 좋다고 봅니다. 고소를 들어왔을 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의 이러한 선례들은 그 자료들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로 풀린 선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선례들이 저도 뭐 저장이 어딘가 돼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떻게 찾아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가지고 나중에 고소당했을 때 뭐 대처도 가능은 하시겠죠. 그리고 내용 증명 받은 것도 이제 공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 증명 받은 서류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필요하시면 메일로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맞아요. 저라면 무대응하고 경찰 조사 받겠습니다. 쇼핑몰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익숙해집니다. 경찰 조사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처음에는 쫄리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은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 내용 증명이 왔고 무대응이 답이겠죠. 이런 글이 있고요. 다 이렇게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꾸준하게 내용 증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이 부분이 저거에 최근에 공부하게 된 건데 키프레스에서 확인하면은 출원인가 최종 권리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권리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점 계약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출원인과 최종 권리자가 아니면은 고소를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최종 권리자가 아닌데 이제 협박성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상품을 내려라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던 경우고 최종 권리자가 아니라 전용 실시권자입니다. 전용 실시권자라고 독점 계약을 한 업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용 실시권 등록이 없으면 권리 주장 근거가 없다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니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모든 상황이 다 다르죠. 케바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직접 해야 되고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위안을 얻고자 문의를 해볼 수는 있는데 판매가 없다면은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판매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응을 어느 정도 준비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묵혀놨던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필요 없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